어제 우리나라 U23 대표팀이 1살 반 어린 일본 대표팀 상대로 졌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마녀 사냥을 하겠습니다. 협회? 정몽규? 이민성 감독? 아니요. 저는 우리나라 유소년 초등학교 코치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아들의 코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협회를 탓할 수 없어요. 저는 협회 편을 들어 협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사람인가 봅니다. 자, 코치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코치들은 협회, 정몽규 회장, 이민성 감독과도 별개로 이루어진 그냥 사교육 시장입니다. 협회, 즉 시스템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코치들 때문에 뒤떨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달순회에서 짚어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은 원래 일본에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투지, 체력, 정신력 다 뒤처졌다. 라고 짚어줬습니다. 자, 기술부터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치와 일본 코치가 가르치는 기술, 차이가 있을까요? 축구 시스템, 정몽규 회장, 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의 기술 수준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나요? 저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술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코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코치는 엄청 대단한 걸 가르치나요? 그러면 벌써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배워왔겠죠. 요즘 일본에서 시작된 도마뱀처럼 드리블하는 기술도 벌써 가르치더라고요. 코치가 가르치는 기술의 정교함, 일본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일본보다 더 잘하겠다고 혹은 옆에 있는 학원보다 더 잘하겠다고 이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특히 초등 저학년 때 이런 기술들을 디테일하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선수들이 느려집니다. 대충 가르쳐야 됩니다.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칠수록 선수들은 느려집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신경 가소성이 빨리 발달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디테일을 가르치다 보면 선수는 당연히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럼 신경이 그 속도에 고정됩니다. 어디에? 0.01초 느린 드리블과 발놀림에. 그래도 이 드리블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다시 빨라지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이 0.01초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볼터치가 좋아지겠죠. 드리블 능력도 올라가고 축구 대회 가면 상대편 막 제치면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0.01초가 가려집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나올까요? 오늘 U23에서 나옵니다. 현대 축구는 이 0.01초, 0.02초 싸움입니다. 볼 트래핑을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0.01초 빠르게 판단해서 어느 방향으로 볼 트래핑을 할지 선택을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정확도, 기본기, 이런 디테일은 이 0.01초 빠른 선수들만의 경쟁입니다. 일단은 이 0.01초가 빨라야 해요. 그래서 저는 스프린트 훈련을 할 때도 무조건 훈련 시작 때만 시킵니다. 피곤해진 다리의 속도가 신경에 고정되는 걸 싫어합니다. 0.01초가 아니더라도 0.001초라도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클래스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유럽, 남미의 아이들도 드리블 디테일 잡던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훈련 양과 비중이 다릅니다. 일단 비중부터 보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콘 드리블 등 전체 훈련 시간 1시간 반 기준 30분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절대 넘지 않는 게 30분이고 20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몸을 빠르게 반응하는 훈련들이 1시간 10분입니다. 거기에는 코디네이션 1대1, 3대3 시합도 포함됩니다. 훈련 시간의 대부분을 0.01초 빠르게 반응하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01초도 아니고 0.1초 느리게 하는 드리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유럽식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유럽에 직접 가서 받는 선수들도 있고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유럽 코치들이 직접 와서 가르쳤던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유럽식 훈련 받아보면 어떠셨어요?
별거 없지 않았나요? 무슨 되도 않는 게임이나 시키고 코치들은 디테일도 안 잡아주고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막 그럽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그런데 이런 되도 않는 유럽식 훈련 받는 유럽 선수들의 기본기가 더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우리나라 왔다고 술렁술렁 대충대충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술렁술렁 대충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런 축구 영상도 있습니다. 유럽에 도장 깨기 하러 간 유소년 축구 영상들 보면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기본기가 좋다고 칭찬을 받았다. 기본기가 너무 좋다. 개인기가 좋다. 당연히 좋겠죠. 그들은 빨리 반응해서 게임 속도 올리고 있을 때 우리는 기본기 훈련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고등학교 시합 때는 이 기본기, 개인기가 0.01초 느립니다. 그때부터는 기본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기본기가 뒤처지는 두 번째 이유, 훈련량과 집중도입니다. 유럽 선수들 훈련량이 적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팀 훈련 시간은 적은 게 맞습니다. 초등학생 기준 대부분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훈련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개인 훈련으로 한두 시간은 쉽게 합니다. 대단한 아이도 아니고 그냥 저희 팀 7살 동네 선수는 학교 등하교할 때 드리블 해서 가고 드리블 해서 옵니다. 왕복 1시간 볼터치입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옆에 사람 지나가면 그것도 신경 써야 하고 개똥 있으면 그것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행위는 드리블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드리블이 아니고 곳곳에 자극이 추가된 드리블입니다. 정확하게 디테일 잡으면서 드리블 하는 게 아니고 오픈된 환경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 피해가면서 잘못하면 F욕 바가지로 먹는 그런 드리블을 합니다. 물론 매우 잘못된 교육 방식입니다. 그런데 드리블 훈련에 이보다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알아서 안전한 곳에서 하겠죠. 그리고 주말에 아빠랑 3시간씩 공차입니다. 언제? 시즌 게임 끝나고 아침에 시즌 게임 하고 오후에 나가서 아빠랑 3시간씩 공차입니다. 등하교 볼터치만 왕복 1시간에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기 전까지 자기 혼자 벽치기를 하든 저글링을 하든 그러고 놉니다. 그러다 동네 친구랑 축구를 합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 쉬는 시간 총 1시간 정도 있는데 초등 2학년이 5학년 형들이랑 축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축구를 안 할까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팀이나 학원 가면 재미없는 것만 시키잖아요. 학원에서 콘 드리블 1시간 내내 지적받으면서 하고 왔는데 물론 칭찬도 받았겠죠. 그런데 1시간 내내 콘 드리블을 코치의 지도하에 하고 왔어요. 집에서 무슨 축구를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개인 훈련 때 개인 코치랑 하든 아빠 엄마랑 하든 혼자서 하게 해야 합니다. 디테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코치가 와서 디테일 잡을 필요 없고 축구를 엄청 잘하는 프로 출신 아빠가 와서 디테일 잡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축구학원에서 1대1하고 게임하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드리블 훈련, 기본기 훈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이가 축구에 흥미를 가지게 해서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유럽에서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게임용 훈련들을 하게 되면은 주변을 계속 둘러보고 자극에 반응하고 압박에 반응하고 공에 반응하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지금 드리블 디테일 잡으면서 훈련한 아이들이 오늘 23 요 경기였어요. 특히 골 실전 장면에서 고이즘이라는 선수가 공이 떨어지자마자 스타트를 끊었고 우리나라 선수들은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축구는 드리블 잘한다고 축구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드리블 많이 하면 부상으로 어렸을 때 축구 그만둔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인자기, 다비드 비아, 수아레즈, 토마스 뮬러 드리블 잘해서 골 잘 넣는 게 아니잖아요. 실전 장면에서 우리 선수들이 보고 있고 싶어서 보고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상황에서 왜 간절함이 없겠어요? 이걸 투지, 정신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투지 정신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U23 선수들은 아시안컵 4강에서 왜 투지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매우 간절했겠죠. 이걸 투지, 간절함, 정신력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수능 공부 1시간도 앉아서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투지가 없고 정신력이 없어서 1시간 동안 앉아있지 못하는 게 아닌 거 이제 아시잖아요? 축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이 자극 반응 전환 훈련을 게임 속도를 올리는 훈련을 해서 유럽 선수들과 0.001초 싸움을 합니다. 너가 0.001초 빠르네, 내가 빠르네, 이거 경쟁하고 있을 때 우리는 0.1초 느리게 하는 훈련들을 조기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경에 아주 잘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민성 감독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공을 따라 가지 않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학원들 절대 10년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후퇴했습니다. 달순의 영상에서 부버지가 매우 중요한 말을 짚어줬습니다. 선수들이 공에 달려들지 않는다. 유럽의 빅클럽에서는 선수들의 재능을 볼 때 이 공에 달려드는 성향을 1번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수들은 시합 내내 공 뺏어서 드리블 하면서 신나게 볼감각 훈련을 자기도 모르게 하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자극, 전환 훈련을 시합 내내 하고 있으니까요.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즐거워하는 이런 변태 같은 아이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성향을 키우려고 하고 이 성향의 아이들을 기본기가 부족하더라도 달리기가 느리고 나이가 있더라도 이미 U12라도 자신들의 아카데미로 받아들입니다. 아스날, 토트넘, 뮌헨,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모두 이런 아이들이 1번입니다. 아스날, 바르셀로나처럼 패스 축구하는 구장도 패스 받으려고 멀어지는 아이가 아니라 공에 달려드는 아이들이 1번입니다.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선수들이 적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나라도 이런 선수들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그런데 시합만 나가면 코치들이 벌리라고 하잖아요. 공이 있는 곳에서 멀어져. 자기 포지션에서 패스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U10까지는 벌어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느라고 공에 달려들질 않아요. 공 보고 집중해서 반응해서 공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있는 유소년들의 축구와 초등학교 유소년들의 축구는 많이 달라야 됩니다. 특히 U10 이하의 축구는 완전 다릅니다. 포지션이고 뭐고 그냥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언제나 벌어져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거기로 패스하면 됩니다. 공에 달려들지 말라고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 놓고 이제 와서 왜 달려들지 않냐고 하면 안 되죠. 부버지님. 부버지님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부버지님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코치들은 대체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첫 번째, 지금 당장 성과가 나야 합니다. 이건 부모님들 잘못도 많은 거 아시죠? 저의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두 번째로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원 시스템은 유명하죠. 수학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축구 학원도 많습니다. 정말 잘 가르칩니다. 빠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방향이 완전 잘못됐습니다. 초등학교 선수 육성하는 법을 배운 학원은 몇이나 될까요? 축구하는 법, 전술, 기본기, 개인기 이런 거 프로 선수 하면서 많이 배우셨죠.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려고 많이 공부하셨죠. 그런데 초등 저학년에 대한 혹은 초등학생의 축구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기술적인 것들은 일본보다 잘하면 잘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훌륭한 코치들이니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단기적인 시야를 가진 부모님들의 성화를 못 이기고 지금 당장 대회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칩니다. 압니다. 부모님들이 돈 줄이고 그분들이 없어지면 집에 있는 내 아이가 밥을 굶는데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죠. 하지만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제 영상을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떼돈 좀 벌어보자고요. 그분들이 질문 주시면 열심히 댓글 달고 제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대로 우리나라 축구 무너지면 결국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 못 내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 코치는 한국에서 프로였다고요? 20년 전 그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운 축구, 업데이트 되지 않은 그 축구를 배우실 건가요?
외국에서 축구를 배웠다고요? 그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나요? 배웠으면 초등학교 때 콘 드리블은 왜 어떻게 해야 하고 누워있다 일어나면서 스프린트를 하는 훈련은 대체 왜 해야 하는지도 그때 이론도 같이 배웠고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했던 대로 훈련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저 같은 사람 더 나올 겁니다.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곧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콘 드리블만 시키는 구식 학원이 되지 말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